송유순, 조정숙의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 우리 아이 자존감은 엄마가 올린다. 제1장.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자존감의 중요성.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은 사람 안에 내재된 보편적인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부와 명예, 출세, 높은 학력, 좋은 직장 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유는 이러한 조건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찾은 행복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부족함을 느끼며 더 나은 조건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도전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성공을 모두 이루었다고 해도 잠시 행복은 느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임을 느낄 때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완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 한다. 결국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행복은 고사하고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늘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여 스스로 무시하며 심한 경우에는 자해하고 자살로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타인에게 분노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까지 범하기도 한다. 또는 부모나 아이를 괴롭히며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타인에게까지 그 피해를 주고 있다. 그 결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존감은 매우 평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보편성 있는 정의를 갖지 못한 개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가치평가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경험을 통해 점차 쌓아가면서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 이때 자신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 나는 이런 점은 부정적이다와 같은 판단을 하고 평가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만족도로 인해 앞으로의 문제나 상황에 대한 태도와 대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자존감은 자신의 특징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전반적인 면에 대해 평균적인 느낌을 가지며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존감을 욕구에 대한 성취의 비율, 즉 자존감 이꼴 성취 욕구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성취하면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을 보면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의 약어로서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자존심이라고도 부른다. 매슬로우는 자존감을 내적 자존감과 외적 자존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내적 자존감은 다른 정의들처럼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외적 자존감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심리학자인 쿠퍼 스미스는 자존감을 개인이 스스로를 능력이 있고 가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정도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즉,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말한다. 로젠버그는 자신을 내적 기준이나 기대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이고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 내렸다. 브랜드는 자존감을 자기 신뢰와 자기 존경의 융화, 즉 자신이 가지는 생애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존감은 개인적 효능감과 개인적 가치감에 상호 관련된 두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도전이나 모험심이 적고 의존심이 많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결국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자존감이란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생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 가운데 부모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존감도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성장했다고 해서 나중에 꼭 부모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모를 본받아 그런 성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게 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자존감을 형성해 나간다. 이때 부모의 자존감이 높다면 아이들의 표본이 되어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하고 삶에 대한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해서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이란 말 그대로 조건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사랑이란 아이의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오히려 무제한적인 사랑은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훈육 없는 사랑만 준다면 아이들은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잘못된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차분히 설명하여 올바른 행동이나 표현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의 합리적인 가치와 기준이 명확할 때 아이의 자존감은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부모의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그냥 넘어갈 때 자존감 형성에 악영향을 주어 왜곡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완벽주의적인 양육 방식 또는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무조건적인 거절,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 등의 경험은 유아의 무의식 속에 깊이 기억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강압적이고 완고한 양육 방식을 고수한다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부모의 활동은 아이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 아이들은 영유아기 단계에서 부모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인 부모의 칭찬은 아이에게 행복한 느낌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칭찬은 아이에게 가장 빠르게 자신감과 행복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진정성 없는 칭찬과 의미 없는 칭찬의 남발로 인해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잘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받거나
어떤 일이든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는 인정 중독에 빠지면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아이는 칭찬이나 인정받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도전을 꺼려하고 쉽게 포기한다. 항상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목표를 세워 칭찬받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칭찬받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행복 조건, 자존감.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고 되어 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의미이며 목적을 행복으로 보았고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 역시 행복이라 주장하며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행복은 무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행복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이 좋고 의미가 있으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이다. 즉, 행복은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고 삶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준거에 따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느끼게 되는 심리 상태이다. 결국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만족이나 기쁨을 나타내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각자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다. 행복의 조건으로 부, 명예, 권력, 존경, 가족, 친구, 사랑, 도전, 여행, 쾌락, 식도락, 건강, 잠, 만족, 봉사, 공유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자신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꼭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행복은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만족하는 삶을 살 때 흐뭇하게 느끼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어떤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스스로 심리적 자존감을 갖지 못한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보는 자존감이 있다면 굳이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교육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자이며 심리학자인 존 듀이는 인간이 가진 본성 중 가장 깊은 자극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이다라고 말했다. 즉, 자존감은 사람이 가진 본성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라고 하였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이 충족되어야만 살아있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존감이 충족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급변하는 날씨와 같이 매우 변덕스럽다. 어떤 날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바보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세상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본인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자존감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행복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인생을 살면서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가족이나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와 같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라는 외부적인 자극은 사람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자신의 부족한 능력에 대해 자책을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완만하지 않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 그러나 자존감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에 상관없이 타인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자존감을 갖게 되면 어려운 외부의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기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좋게 생각하며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자존감은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 희망, 격려, 용기, 열의를 불러일으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풍요로운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불행의 원인, 낮은 자존감.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폭행이나 자살, 우울증, 살인사건의 원인 중에는 낮은 자존감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질병과 같아서 처음에는 간단한 심리적인 문제로 시작하다 심해질수록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신을 파괴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위험한 질병이 되기도 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시작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놀랄 만큼 다양한 문제 현상이 나타난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나타나는 현상.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한 자책감에 빠진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약점을 남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의 능력이 뒤떨어졌다거나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절하를 한다. 합리적이거나 이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면 불안 심리를 동반한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인 열등감을 느낀다. 별일 아닌데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한없이 낮게 평가하게 되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항상 경쟁에서 자기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패배와 실패로 이끈다.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기도 한다. 평소에 하지 않던 자신에 대한 허풍이나 과장을 하게 된다. 난을 비판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자신이 불쌍하면서도 믿고 싫어진다. 수줍음과 소심함을 느끼기도 한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자신에 대한 분노감을 느끼게 된다. 육체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좌절이 심해지면 급격하게 무기력해지는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지면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대인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깊은 함정으로 자신을 몰아가게 된다.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되면 남을 폭행을 한다. 심한 좌절은 약물이나 흡연과 같은 중독을 가져온다. 심하면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심한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색깔들로 오랫동안 성장해온 성인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어 부부라는 인연으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어느새 10개월 동안 태아의 신비로운 성장 과정을 통해 두근두근 설레었던 마음과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1년의 출산의 아픔과 힘든 과정도 잊은 채 기쁨으로 우리는 부모됨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는 부모답다라는 말을 듣기에는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낄 뿐 아니라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진지하게 부모로서의 위치를 돌아보게 된다. 임신에서 유별나게 태교에 열심히 정성을 다했던 그 마음으로 신생아를 처음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뭉클했던 진한 눈물의 감동은 어디로 갔는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뚜렷한 아이 키우는데 정신이 없어지게 된다. 뚜렷한 아이 교육관도 없이 사회적인 현실과 타협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키워나가야 할 소중한 것들을 잊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만큼 그에 따른 부모로서 성장 과정 역시 필요하다.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대화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의 올바른 대화 습관은 곧 아이의 성공 습관을 설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골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주고받는 행복감은 거의 전적으로 대화에 달려 있으며 대화의 성공 여부는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달려 있다. 대화란 상대의 감정과 관심도를 매 순간 확인하면서 말로써 서로 간의 주파수를 맞춰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내 아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공부 이외에 진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려고 할 때라야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대화를 한다고 하고 일방적인 설교를 하거나 대놓고 화내는 것으로 대화를 하는 부모가 많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듣고 말하는 쌍방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대화의 목적은 아이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상적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대화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 아이들과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보다는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려는 부모의 대화 습관이 필요하다. 아이와의 대화 역시 아이와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배워지기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부모와 아이가 의사소통의 통로를 개방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을 부모들이 배우게 되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부모에 대한 신뢰감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아무리 대화 기술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겸허한 마음과 깊은 애정 없이는 그 뛰어난 기술도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와 아이 간 대화의 기술을 익히고 발달시켜 가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교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다. 그렇기에 대중매체로 인해 단절되고 있는 대화를 다시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모여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부모는 올바른 대화법을 알아두어 아이와 여러 가지 주제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와의 대화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법만은 아니다. 자녀와의 대화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도 막상 아이와의 갈등이 생기면 배운 것은 도통 생각이 나지 않고 이성이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점차 노력하고 실수를 반복할수록 아이와의 대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돕는 미디어의 발달은 눈부신데 역설적이게도 정작 가까워야 할 사람들의 대화는 더욱더 단절되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아이 간의 대화의 단절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워야만 하는 것일까? 부모와 아이 사이의 사소한 대화 습관이 조금만 변하여도 아이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올바른 대화 습관이 정착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곧 아이 성공 습관에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이 교육은 마치 땅 속에 숨겨진 작고 여린 씨앗인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관심 어린 사랑으로 장미꽃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호박꽃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의 관심 어린 사랑은 결국 지혜로운 대화 습관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일관성 있는 교육관이 아이에게 전달된다. 당신의 현명한 대화가 바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적절한 토양과
햇빛, 그리고 밑거름을 제공해주게 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튼튼한 뿌리와 날개를 달게 되고 독특한 빛깔과 향기가 나는 큰 거목이 되어 부푼 꿈을 가지고 열린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슴 따뜻한 부모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송유순, 조정숙의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 우리 아이 자존감은 엄마가 올린다. 제1장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중에서